토마토 전략실입니다. 투자자들 분들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럴 때 전문가들이 골라준 종목으로 좀 압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혼자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수월하실 거예요. 토마토TV 추천주들 성적도 요즘 꽤 괜찮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3종목이나 나왔는데요. 순서대로 좀 살펴볼게요. 매일 아침을 책임지는 두 남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보죠. 오늘 두 종목이 목표가 도달됐다 이런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먼저 4월 후반입니다. 제시됐던 일진전기입니다. 4,0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해서요. 4,780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수익률은 35% 정도 기록이 됐습니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종목은 약 3주 정도 보유를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M&A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의 강세 움직임 그 필두에 나서면서 대우건설 오늘장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7,000원대 중반에 샀고요. 9,000원 목표 주가였습니다. 수익률은 26% 정도 나타났네요. 그러면은 오늘장 이 두 종목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아니면은 좀 더 보유 전략 들고 갈지 김민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두 종목이나 됩니다. 먼저 일진전기 향후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일진전기에 주목했던 부분은 역시나 재무제표였습니다. 이제 스몰캡 종목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선 사업부로 보게 되면, 국내 점유율이 보게 되면 1위가 LS 전선입니다. 2위가 대한전선인데 시장 점유율 정도가 3위에서 4위가 됩니다. 그런데 뛰어난 재무제표 가지고는 주가가 갈 수 없는데 결국은 실적으로 좀 화답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4월에 30일 정도의 공시를 통해서 해솔라 에너지와 이제 715 규모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이제 변전소 송전 공사고요. 지금 이 부분이 턴킨 방식으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좀 화답을 했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되기보다는 이제 뭐 월봉 추세 돌파를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탄력성 둔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 변수가 6월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양옵션 만기라든지 중국의 44곳이죠. 44곳의 제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스몰캡 종목답게 한 달 정도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량 차익 실현 관점으로 일진전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셨던 목표가 도달하면 일단은 좀 이렇게 빼고 보는 그런 전략 주시는데 일진전기도 큰 수익이니까요. 만족하고 챙기겠습니다. 대우건설 오늘 장중 한때 굉장히 좀 강하게 14%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대우건설은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대우건설은 홀딩 하셔야죠. 시청자 여러분들. 시공 능력 상위 업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대우건설에 주목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서도 매각 이슈입니다. 매각 이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나오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에 이제 예비 입찰을 통한 다음 7월에 이제 심사 대상 청구를 정하고 8월에 본입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 대우건설의 1분기 실적이 아주 후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택 공급 물량 역시 2분기에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만여 가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기관 수급 중에서도 연기금이 대거 매수세에 좀 들어오면서 오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우건설도 상승폭이 좀 가파른 쪽입니다. 건설주가 좀 무거운 쪽이고 시가총액이 3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볍지는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로 2차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입찰이 8월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급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추세 상단 월봉 돌파를 하는 12,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이요. 그러면은 현재가 대비로도 약 30% 정도 업사이드를 더 보시는 건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진전기는 전체적으로 수익 실현하자, 전부 수익 실현하자, 그리고 대우건설은 좀 더 가져가 보자. 일정 부분의 비중 살짝 축소를 해주시고 챙길 부분은 챙기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매각과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의견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목표가 도달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BJ 마켓뷰 함께하는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차장의 종목이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바로 클리오입니다. 이 종목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수익률이 높습니다. 17% 정도 됐고요. 최근 들어서 노마크 분위기 이런 흐름을 타면서 이 색조 화장품 클리오가 좋은 움직임 나타냈는데 28,000원 장중의 목표가 도달하면서 17% 수익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의 라스트 찬스 종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권혁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한 주 동안의 흐름은 좀 만족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대상이 제가 저번 주에 28,500원 이하권을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그쪽까지는 가격대가 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 구간 나오다가 지금 다시 좀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대상은 뭐 B2B 사업 영역인 식품 소재 사업이랑 또 B2C 사업 영역인 종합식품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 특히 소재 쪽에서 전분당 매출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전분당의 원재료가 옥수수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1분기 옥수수 투입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0%가량 상승했더라고요. 최근 1년간 옥수수 선물 가격이 거의 2배가량 올랐는데 투입 단가 자체는 1분기 때 10% 정도 반영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된 곡물 가격 상승분을 감안한다면 대상 입장에선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이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 2, 3분기에는 좀 실질적으로 원재료나 옥수수 투입 단가의 상승폭이 더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 소재 사업부의 마진율이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판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식품 소재 업체들은 매출 원가율이 80%를 넘어요. 특히 뭐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도 70% 정도 되기 때문에 판가 인상은 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 전부당 사업은 소재 식품 쪽에서도 좀 가장 B2B 비중이 높고 시장 조직도 가점 형태다 보니까 가격 인상도 용이하다. 이렇게 또 다시 정리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전 주가 움직임과 함께 현재 주가 움직임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월봉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뭐 2010년부터 13년까지가 이렇게,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식자재료,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뭐 옥수수까지 다 뛰기 시작하면서 대상이 판가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좀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다시 원재료 가격이 사이클상 회귀를 하면서 벌어진 그 스프레드 마진으로 인해서 최고가를 찍게 됐는데요. 그 이후 지금 17년부터 지금까지 좀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박스권이 지금 좀 뚫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 좀 강한 거래량과 함께 좀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최근에 있어서도 28,000원 그 밑에 부분에 좀 갭을 띄우고 3주 동안 잘 지켜줬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좋아 보이면서 일봉상으로도 보자면, 지금 이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28,000원 지지하면서 지금 5일선 잘 타고 있다가 오늘 좀 5일선이 깨지는 모습인데, 이 29,0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겠고요. 27,500원 손절가, 목표가는 일단 31,000원 보시고 그 이후에 상품 가격 보시면서 추세 매매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못 사셨던 분들도 아직 기회가 있네요. 대상에 대한 리뷰 알아봤고요. 오늘 새로운 기업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신택입니다. 심택 어떤 메리트 있나요? 네, 이제 올해 2분기에 제가 그 IT 부품사 쪽에서도 좀 호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으로 들고 왔고요. 신택은 이제 뭐 반도체나 모바일 PCB에서는 세계 1위 기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의 86%가량이 수출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주요 매출 요소가 모듈 PCB랑 패키지 기판인데요.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 모듈 PCB랑 패키지 기판의 매출이 좀 극명하게 나눠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듈 PCB 같은 경우는 경쟁사 부품업체들이 중국 우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에 이쪽 경쟁사들이 공단 중단 사태를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뭐 평균 매출이 한 1,300억 정도였는데 그때는 한 1,8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PCB 기준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에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될 거고, 또 뭐 클라우드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 성장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매출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키지 기판입니다. 패키지 기판은 뭐 역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신택은 상대적으로 좀 고부가 제품인 MSAP 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기존의 기법이 텐팅 공법인데 이것보다 좀 더 고도화된 공법이고요. 텐팅에 비해서도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부가 공법인 뭐 MSAP 기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 MSAP 생산 능력이 재작년은 월에 3.5만 제곱미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4.5만 제곱미터까지 늘었습니다. 약 30%가량 이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좀 유의미한 수익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올해 6월에 400억 들여서 시설 투자를 얘네들이 했는데요. 이제 뭐 SIP 모듈 기판이랑 역시 뭐 MSAP 기판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투자였고요. 뭐 5G 단말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죠, 최근에. 그리고 그러면서 아래표 관련 패키지 기판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 공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 그 쇼티지의 낙수 효과가 동사 기판의 주문 증가로 또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 시스템 반도체 매출 확대는 고객사와 또 전방 산업 다변화까지 다 잡게 될 겁니다. 뭐 일단 21년 2분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해당 업체들이 좀 호실적이 나오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신택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실적도 좀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피어군에서도 이런 희소성이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러한 대규모 증설과 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재무 구조 개선 노력들도 결실을 맺으면서 이익 창출 사이클에 좀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글로벌 패키지 기판 업체들과 뭐 국내 업체들까지 그 주당 순이익을 비교해봐도요. 신택은 현재 시점에 분명히 저평가 국면이고요. 패키지 기판의 대장주로서 뭐 글로벌 비메모리 고객사로 매출 확대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수익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종목 22,900원이거든요. 어떻게 접근 전략 세워볼까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신택의 경우는 PER이 뭐 8배 정도 수준인 게 이제 22,800원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좀 변곡점인데, 최근 상황을 봤을 때도, 이 변곡점이 지지선이었고 저항선이었어요.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좀 매수 효과가 보통 비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물량으로도 이런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었고요. 이 지지선을 뚫고 올라갈 때는 좀 강한 거래량과 함께 유의미한 수익 구간도 이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곡점이 지금 최근에 뭐 5일선부터 21선, 61선, 121선까지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이 변곡점을 거래량과 함께 뚫어준다면 또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들도 좀 지분을 최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1,000원대는 좀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가부터는 뭐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22,700원 정도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선절가는 21,000원, 목표가는 25,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격 구간을 구체적으로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택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대를 좀 소화해내고 있는 구간, 이 부분을 좀 거쳐낸다면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22,700원 선 부근에서 매수 전략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25,400원, 비교적 짧게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권혁 전문가와 함께 심택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던 권혁 전문가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 시간이 오후 7시입니다. 내일 7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제는 하반기 대응 섹터 5G 통신과 미디어 대응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5G 관련된 종목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권혁 전문가는 어떤 대응책을 만들고 있는지 이 시간에 좀 비법이 담겨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